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금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합니다. 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자율 자동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뭐 언젠가 우리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율 주행차, 뭐 이 이야기는 자주 들어오고 있는데 언제쯤 과연 그날이 올 것인지 좀 막연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현재 얼마나 진전이 되어 있습니까? 이들이 말하는 걸 많은 발전을 보고 진전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 늦은 밤 애리조나의 그 피닉스 도시에 자동차 한 대가 서서히 이렇게 움직여서 커브를 돌아서 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 앞에서 이제 섭니다. 네. 그리고 문이 저절로 열리면서 뭐 웰컴 하면서 환영 인사까지 나오고 이제 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 이게 바로 이제 앱을 이용해서 오더한 이 웨이모 원 로보 택시가 10분 전에 부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서비스는 뭐 우리 미래 생활의 일부가 될 것은 거의 기정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 지금 은근히 기다리게 자극을 하고 있는 건 현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율자동차만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려면 이 모든 것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가는 자동차가 있으면 정말 뭐 생각하기에 우리가 당장 출퇴근할 때도 운전할 필요가 없어지고요. 또 위험이 높은 환경에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모든 산업이 수월하게 연결될 수 있게 이제 진보를 가져오는 건데 미래의 도시 건설도 꼭 필요할 것이고요. 이런 변화로 인해서 인간과 자동차 간의 이런 관계도 혁신적으로 변화가 올 것이고 따라서 또 이산화탄소 방출도 줄어들 건데 이 자동차 사고로 매년 WHO가 내놓은 숫자가요. 전 세계에서 130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면 정말 목숨도 많이 건질 수가 있죠. 모든 트래픽 룰이라든지 여러 가지 코드도 다 변해야 되고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가 보통 자동차 보험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네네.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어떤 운전자가 잘못을 했는지를 따지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운전한 사람 잘못인지 자동차 잘못인지 그래서 이 보험회사들도 굉장히 이거에 주시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겠네. 네. 자, 앞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림을 그려봅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앞으로 2년 후쯤이 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그리고 요새 이런 기술 분야가 뭐 1년, 2년 무지무지하게 빨리 변해가는데 그렇죠. 네. 2년 후에 그래도 여기에 가장 큰 장벽은 이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이 안전과 효율성을 이룰 수 있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미시간 대학 캠퍼스 안에는 MCT 테스트 퍼실리티라고 이제 퍼실리티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곳은 16에이커 정도 달하는 면적에 전 세계에서 이런 것을 테스팅해보는 첫 번째 장소라고 합니다. 일종의 미니 타운이죠. 자율 자동차를 테스트하는 곳인데 네. 우리가 보는 마을에 똑같이 다 돼 있습니다. 뭐 트래픽 라이트도 다 있고 도로, 뭐 시그널 사인, 뭐 다리 아래로 내려가는 언더패스, 빌딩, 나무들, 뭐 차고가 달린 주택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도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가 가능한 것이죠. 이 안에서 수백 가지가 넘는 다양한 변수를 동원하면서 이런 테스팅을 하고 있는데 또 미시간 내에 이 모든 자원을 동원합니다. 엔지니어들은 물론이고요. 또 심리학자들을 동원해서 인간이 기계와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반응과 심리 상태까지 분석을 하면서 여러 다각도로 해결 방법을 물색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볼 때 이 자율 자동차끼리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또 더 나아가서 그 자동차와 개인 데이터를 해킹하는 이 해커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그 택시 서비스, 로봇 택시는 앞으로 점점 제일 빨리 우리에게 다가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 아까 말한 그 웨이모 로봇 택시는 2023년에 가서는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시에서 볼 수 있게 될 것 같고 또 중국에서는 알리바바가 지원하는 창업회사가 있는데요. 이름이 오토엑스라고 하는데 이 회사는 2020년에 런칭해서 지금 샹하이에서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이것도 2023년에는 중국 전역 도시에 또 거기 또 공교롭게 캘리포니아도 들어있는데 여기가 들어올 이 계획이 있다고 하네요. 네. 물론 시간적으로 좀 제약은 있겠죠.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밤 늦은 시간이라든가. 아무래도 그러겠죠. 네.
그러면은 뭐 2년 후에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5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년 후에는 여기서 이제 애플사가 자기네가 4년 후에는 완전히 셀프 드라이빙 그것도 전기 자동차, 일렉트릭 카를 내놓겠다고 큰 소리를 쳤죠. 어허.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조심스러운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 처음에는 방금 이현주 씨 말씀하신 대로 늦은 시간이나 뭐 안전한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가능하면 조금씩 늘려가겠죠. 강도도 높여가고 또 모든 타입의 자동차에도 적용이 될 텐데 이 자율자동차가 5년쯤 후에는 사용되는 분야 이 중에 나와 있는 게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서 사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무슨 핵발전소라든지 군사지역 이런 곳에 인간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데 사용함으로써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예가 하나 있습니다. 호주의 서부 지역에 그 리오 틴토라는 광산이 있는데 여기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활용은 거기서 하지만 이 컨트롤은 수십 마일 떨어진 펄스라는 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위험이 따르는 장소에 이런 것이 자율적으로 해준다면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5년 후에도 대부분의 자율자동차 발전과 개발은 우리 눈앞에 확 나타나기는 좀 어려워 보일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현실적으로 이 간단한 자동차, 사람이 다니는 그런 길을 이용해서 이 아주 느린 속도로 음식이나 그로서리 딜리버리 정도나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공항 셔틀버스 같은 것도 혹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5년 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은 2년을 또 더해서 그러면 7년 뒤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요? 네, 7년 뒤에는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인데 여기 그렇겠죠. 나와 있는 얘기는 네. 이 7년이 될 때까지 쭉 걸어온 그 초기 단계의 모든 개발의 성공과 실패에 달려 있다고 하고요. 아. 또 그때 가서는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이 자율자동차에 대한 그 안전과 신뢰도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우리가 이 새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히 자동차만 개발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도시가 리디자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생각도 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심지같이 빽빽하게 들어선 도심지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은 경우 자율자동차를 직접 소유한다기보다는 그때 가서는 이런 자율자동차 서비스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셀폰 앱을 통해서 서비스를 부르면 한 1, 2분 안에 바로 앞에 나타나는 그런 생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길에도 아무래도 쭉 늘어서 파킹돼 있는 그런 자동차 숫자도 줄어들 것이고 그러다 보면 길도 그렇게 꼭 넓어야 되는 이유도 없어지죠. 그래서 길이 좁아지고 그러면서 공원 같은 그린존도 더 늘어날 공간이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또 한 가지 정말 놀라운 것은 2018년에 우리가 유럽 가구에서 아이케아 한 번씩 가지 않습니까? 네. 아이케아가 자율자동차 컨셉트를 완전히 무너뜨린 디자인을 내놓았어요. 이 사람들은 자율자동차이면서 그것이 어떻게 하면 미팅룸이 될 수도 있고 호텔이 될 수도 있고 스토어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아가지고 우리가 매일 이 생각하는 자동차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깨버린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 질문 한 가지는요.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다 전기로 가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자율자동차도 뭐 여러 가지 타입이 될 수 있는데 요새 가는 방향이 점점 전기자동차가 대세가 되다 보니까 네. 언젠가는 그렇게 아무래도 자율 전기자동차가 될 확률이 높죠. 네. 지금 뭐 현재는 어떻고 2년 후에는 어떻고 5년 후에는 어떻고 7년 후엔 뭐 이렇게 네.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이 2년차, 5년차, 7년차가 다 제대로 계획대로 가야 이제 그 다음 방향 저 방향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7년 후, 10년 후에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2년 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만일에 그래서 지금 사실, 모든 게 다 계획대로만 갈 수 있다. 그렇다 그러면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방금 지금 2년, 5년, 7년 얘기했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은 사실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기간 동안 이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개발하고 반짝거리는 창의력의 결과가 나와 있겠지만 여전히 그때 10년 후에도 이 완전히 완벽하게 우리가 자율자동차의 매일 생활을 의존하면서 살지는 의문이라고 하고요.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 본인의 자녀를 10년 뒤에 아무 걱정 없이 그 자녀를 운전자가 없는 자율자동차에 태워서 목적지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10년 저 뒤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이 full automation, 완전 자동화는 10년 뒤에는 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조금 조심스럽다 그러고요. 결국은 이 안전도가 가장 큰 장벽이고, 이런 것도 또 나라에 따라서 차이도 심할 것이고요. 그렇겠죠. 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정말 이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의 모습은 사실 개인이 그때 가서도 자율자동차를 소유한다는 것은 힘들 겁니다. 아마 이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고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요. 그러면서 또 자동차와 연결된 이 인간의 마인드가 자율자동차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존할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새 주위를 이렇게 보시면 가끔 가다가 이 전기자동차 뭐 파킹장이나 길거리 같은데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이 점점 늘어나는 거 보셨죠? 네네. 그렇게 이렇게 서서히 우리 곁에 생겨나듯이 앞으로 자율자동차도 10년 후에는 우리 매일 생활에 서서히 하나하나씩 일부러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뭐 50년, 100년이 지난 후에는 사람들이 아마 이럴 거예요.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이 자율자동차 없이 살았지 하고 의아해할지도 모른다고 전문가들이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네네. 그러면은 운전면허를 따로 취득을 해야 할 이유도 없어지게 되는 거네요. 한 5, 60년이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모든 게 이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제가 들은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자율자동차가 정말 현실화가 된다면 우리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루 종일 자동차가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파킹장이지 않습니까? 네, 주차장. 그러니까 이 자율자동차는 뭐 엄마가 필요할 때 어디 모시고 데려다 놓고 그 차가 파킹이 안 되고 또 다른 식구를 데리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각 집에 자동차가 한 대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것도 그렇겠네. 그렇네요. 그러게요. 네네. 그러니까 자동차만이 아니고 모든 게 생각과 모든 게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 한 대 사가지고 이웃집끼리 같이 쓸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네요. 그러게요. 그러면 네. 파킹장도 그렇게 더 필요 없을 맞아요, 거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연결돼서 엄청난 변화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하지만 저는 그런 가운데서도 손으로 스틱으로 운전하는 자동차 경주 대회는 계속 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대회는 뭐 열리겠습니다만은 우선 저부터는 아직도 저는 뭐 무인 자동차 타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네. 네. 음흠. 어쩌다가 한번 타보고 보고. 괜찮았네 그러면은 네. 그 다음에도 한 번 더 타보고 아하.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네. 지금 당장으로서는 저는 안 탈래요. 저는 앵커님이 타보시고 안전하다 할 때 그때 저는 탈게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